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당연한 건데 사실 이게 일부에서는 뭐 논란도 되고 그 민생당 같은 데서는 왜 그렇게 그 당 당선자한테만 전화를 하느냐. 이게 지금 어떤 편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편으로 말하면 그건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열린민주당 지지자와 더불어 시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논란을 멈추고 한 길로 갑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문 대통령 입장에서 최강욱 당선자한테 그런 그 비밀로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고. 뭐 왜냐면 바로 직전까지도 청와대 비서관이었으니까. 근데 직접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우리 분열 그만하시죠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열린민주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대통령으로부터 온 내용을 지금의 공개 과정은 그 열린민주당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열린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통화 내용을 언론에 이렇게 그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지금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 그 다음에 절대 그 열린민주당과 통합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지금 혼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서 두 당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형식이든. 근데 통합하는 시점은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을 때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를 경선을 나갔을 때 민주당의 당대표 나간 사람들이 공약으로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열린민주당과의 이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당선되면 추진력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이어가면요. 그래서 저는 따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과 통합할 때 명분을 가지면서도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다음 2년 뒤에 돌아올 대선에서 각자 후보를 내는 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그럴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쯤에, 내년 이맘때쯤에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그 진행 과정에, 선출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거기에 전격적으로 합류함으로써 오히려 그 시너지를 주는,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 유일의 그 대선 후보로 우리가 선출하는 그런 그 당을 뛰어넘는 그런 과정으로 합류하면 좀 감동을 주면서 서로 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평론가 어마어마하게 되셨구나 이제.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트가 되신 거야. 대단히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그게 뭐랄까 이벤트성 효과는 끝내주죠. 근데 이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이 있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뿐. 그러면 어떨 때는 같은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 금태섭이나 김혜영을 보듯이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렇게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끔씩은 그 이견이 싸움으로 비치기도 해. 요걸 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나는 다음 당대표 경선할 때 그 공약사항이 되고 그 명분으로 합당 추진하고 나는 최대한 빨리 같이 합당하는 게 오히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제 입장은. 저는 좀 이제 다른 시각을 좀 들어가면 저는 그냥 합당보다는 차라리 남아서 정의당을 갉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포지션을 갉아먹고 어떤 그 국가의 개혁이나 어떤 상식의 아젠다를 선점해가지고 어떤 던져줄 수 있는 뭐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권에 얽혀매여서 과감히 못할 때 어떤 이끌어주거나 아니면 뭔가 던져줄 수 있는 뭐 돌격대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상식적으로 실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의견들을 하고 있을 때 국민의 어떤 반응들을 즉각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과감한 시도의 측면에서 어차피 이제 저쪽 측면을 우리가 몰아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포지션까지 새로 끌어올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파일을 가져가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걸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합당을 못한다고 봐요. 근데
곧 금방 쉽게 내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모양새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열린민주당이 화제가 됐던 거는 어떤 그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의 섹시함과 어떤 선명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내었던 공약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간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민주당의 명을 더럽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거다. 어떤 뭐 합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큰 틀에서 한다라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 현재 버전에선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더 가속화, 지금 시간 되게 급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장이혼이라는 게 있는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무슨 뭐 빚 등의 문제로 떨어져 살아.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존재하는 게 다르고 각 당에도 극성 지지자가 있고 저쪽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를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체가 달라지잖아요.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는 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면 감정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짐은 저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개적인 전화, 뭐 당이 뭐 당대표가 새로 뽑힌다고 해서 무조건 전화 통화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요거는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같은 한 형제야 정도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보내서 난을 보내는 게 관례죠. 우리 정무수석이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이 그 두 가지 측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개인적인 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응원의 전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진보 블록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못 내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강성으로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못 내요.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외에 진보 블록에 있는 다른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일단은 뭐 1년 정도는 충실히 해달라는 부탁이 아닐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가는 것이니 나중에 그 1년 안에 지금 개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개혁 과정에서 목소리를 좀 잘 내달라. 최강욱 그 당선자에게. 왜냐면 최강욱 당선자는 뭐 입장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크게 봐서는 그 집권 연장 과정에서 함께 가자. 이런 뭐 신호를 대통령이 직접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갈라지긴 쉬워도 합쳐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힘든 원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국회 특히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서 어쨌든 지금 문 대통령 전화를 빗대서 제가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가 끝났습니다. 졌든 이겼든 상관없이 선거가 끝났는데 가끔씩은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정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싸우려 했던 하나의 깃발이 있고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우리가 진짜라고 싸웠던 오리진 이 두 시그니처가 부딪힌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앙금으로 남아서 지금도 그런 댓글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정권 연장이라는 큰 대의가 있단 말이죠. 그 대의 안에서 너무 벗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진중권처럼 되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두환 노태우 자택 앞에 의경 부대가 철수한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늦은 일인데 보니까 그 이제 대통령 퇴임 후에 그 대통령 그리고 본인 그리고 뭐 부인 정도에 대해서는 10년간은 그 이제 경호처에서 경호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모든 업무는 경찰로 넘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뭐 50명 정도의 의경을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택 앞에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경찰의 고육지책은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매일 시위가 열리고 뭐 화염병이 뭐 날아들고 하면은 경찰 입장에서 난감하겠지만 저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과연 자연사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늘 의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끌려 나와서 좀 가격하지만 끌려 나와서 국민들의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한번 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두환을 광화문에 한번 매달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하면 아니 아유, 그게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위 중에서 그 전두환을 사면한 건 제일 나쁜 짓이다. 이것만은 내가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후 사정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 방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봐. 간단히 하겠습니다. 틀린 걸 내가 짚어줄게.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다른 후보들도 다 공약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본인의 손으로보다는 김영삼 대통령 손으로 사면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 대통령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화해와 용서라는 측면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 경상도 권역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진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까지 쌓여있던 본인이 피해자로서 동서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으로 그걸 봐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을 그 용서했던 것은 실수다. 이건 저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팩트.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의아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것을 사실상 도왔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김대중 비토론은 무서웠던 게 진짜로 군부가 일어날 정도 사안이었던 데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JP하고도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진짜 대한민국 공산화 되는 줄 알았던 일부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군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을 이제 공약으로 걸었던 거를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게 싫었다면요, 본인 치하에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김영삼도 전두환 노태우랑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당선자를 위해서 해준 측면, 그게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전 지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가 훨씬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근데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면을 받았으면 실은 역사적 그 이제 법률적으로 그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잘못된 건 제가 이제 주장합니다. 사면이 아니고 그 사면을 마치 자기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전두환이 나쁜 거지, 전두환 노태우가 나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면됐으니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서 강조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참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하면은 아직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못하면은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만솔 뭐합니까 지금 빨리빨리. 저는 그 강풀 작가의 26년이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되게 몰입해서 봤던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해서 써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뭐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어떤 법치국가니까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냥 그거를 바라봤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왜 경호를 해줘야 돼? 뭐 시위하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감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해줬다라는 거는 지금 공권력층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래도 지금 현재 비호를 하거나 이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어떤 조정되는 부분이 아직도 분명히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픈 현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이해를 해야 될 거고, 뭐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바람이 있다면 뭐 뉘우칠 거라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좀 가능하다면 이 사람들 돈이라도 좀 뺏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정이 사실 미비해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법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퇴임하고 나서 경호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연장할 것이 말 것이 결정한다든지 청와대 경호실에서 관장을 하던 거를 경찰로 넘기자면 하는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전두환 노태우 자택에 의경부대 철수했다는 부분은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차원보다는요, 워낙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거든요. 그럼 사고 나도 경찰의 책임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으니까 경찰에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측면은 분명히 아닌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게 있거든. 전두환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그렇죠. 법상으로 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언론들도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을 전직 대통령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정확한 용어는 전두환 씨. 한때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라고 만든 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그 대통령 직위가 온전히 그대로 전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의경이 출소했다니까 나름 50여 명은 땡보였을 텐데 군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좀 더 늘었다라고 그냥 웃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 것보다 전두환 노태우의 이제 경호 보안 등에 있어서의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것도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5.18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